우선은 그 로우하고 컬럼이라는 함수를 좀 공부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컬럼이라는 것은 인수를 없이 쓸 수가 있고요. 또 컬럼 해가지고 인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제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인수가 없이 사용할 때는 현재 쉘의 열 번호를 구해줘요. 열 번호. 즉 A열이야 그러면 1번, 뭐 B열이야 그러면 2번, 이렇게 열 번호를 구해주는 게 컬럼이에요. 컬럼. 그 다음에 쉘 주소를 넣어주면 그 주소에 열 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내가 C5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C5의 열 번호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 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 있는 현재 쉘의 열 번호를 구해주고 쉘 주소로 집어넣으면 그 주소에 열 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OW row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소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현재 쉘의 행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행번호. 행번호는 ABC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번호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번호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차에서는 row와 컬럼이라는 함수를 좀 공부하세요 하고 나와 있는 형태예요. 일단 4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그 row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row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했어요. 그러면 row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쉘의 행번호가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2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1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빼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럼 1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row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서 주소를 A2를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A1이니까 1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우면 얘가 알아서 1, 2, 3, 4,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소를 지정해서 써도 되고, 주소를 지정해서, 그 다음에 혹은 현재의 행번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의 행번호를 이용하려니까 이 형태를 써야겠네요. 현재의 행번호. 현재 행번호가 12번이니까 12번에서 빼기 12를 해서 2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번호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row라는 함수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그 접수의 순위를 구하여 점수의 순위를 구하여 반 배치를 참조하여 반배정을 하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위를 가지고 A반, B반, C반으로 반배정을 해요. 이거 등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랭크하고 vlookup을 써서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컬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그러고 골라 쓰라는 말이 없으면 내가 무조건 콜론을 써야 돼요. 콜론을. 그럼 일단 콜론을 빼고 랭크 함수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구해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 EQ를 쓰라 그랬죠. EQ. 그러면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D3. 마법사 들어가서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방법은 0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등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애가 마치 2등이잖아요. 그럼 여기 2번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라는 0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방법을 항상 뭘 쓰라 그랬어요? 1.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이 범위는 절대 주소고 2열에서 뽑을 거예요. 방법은 오름차순으로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2를 쓸 거예요. 그래서 브이룩업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유사일치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컬럼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반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컬럼을 써야 돼요. 이 안에다가. 그러면 이 안에서 컬럼을 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C열이에요. C열. C열에서 컬럼을 사용하면 컬럼 값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겠죠. 여기가 A, B, C잖아요. 3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에서 컬럼을 쓸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나온 부분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나온 부분. 근데 우리가 정답을 보면 랭크 함수의 0일 경우에 생략 가능하죠. 브이룩업의 1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숫자가 사용된 건 몇 번만 사용됐어요? 2번 열에서 뽑아하고 2를 쓴 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컬럼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잖아요. 그럼 2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빼기 1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어거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쓰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함수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랭크 함수와 브이룩업에 의해서 구하고 내가 컬럼을 이용해서 숫자 3이 나오면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2 대신에 컬럼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로를 닫으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C열의 열번호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온다고. 여기다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 마법사를 들어가 보면 여기가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지우면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컬럼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어거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 회차에서는 로우라는 함수와 컬럼이라는 함수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if error는 뭐예요? error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게 if error죠. 그래서 if error를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가 나왔는데 오류가 나오면 입력 오류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평점을 구하는 공식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주어진 내용처럼 근태 점수 곱하기 40% 더하기 뭐예요?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연수 점수 곱하기 30%. 자, 이렇게 놓고 내용을 채우면 평점이 이렇게 구해주는데 여기에 김세준이라는 사람의 근태 점수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샵 밸류로. 그러니까 이 오류 메시지를 뭘로 바꾸라고요? 입력 오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error에 의해서 if error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입력 오류예요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에러 메시지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번 회차에서는 if error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if error를 기억하세요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D맥시멈, D미니멈. 그 다음에, 자, 그 D맥시멈, D미니멈에 우리는 맨날 했던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D맥시멈, D미니멈을 이용해서 문자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1학년 구분이 같다면 조건이 두 개네요. 평균 점수의 최대와 최저를 구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세요. 최대값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최저하시고 최저값 구하시고 가로를 닫아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문자열 결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DB함수인데 조건을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년이 1학년이고 구분이 같함이라는 조건 범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 표에서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최대값은 평균은 네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열분은 4가 되겠죠. 그럼 먼저 D맥시멈을 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DM 하시고, 그 다음에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할 열번호가 몇 번? 4번.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최대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ND 연산자로 이제 다음에 내가 모양을 낼 게 뭐냐면 가로,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최저까지 들어갔죠. 최저. 여기까지를 문자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모양을 내는 거예요.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문자열 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결합을 하잖아요. 이번엔 뭐를 하냐면 최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D맥시멈은 그냥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요거만 미니멈으로 바꾸면 되겠죠. 미니멈으로 바꾸고 엔터. 그러면 최저값은 71.216이에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합할 건 뭐예요? 닫는 가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저값을 구하는 D맥시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얘는 문자열 결합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문자열 결합 작업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와 최저라는 글자를 결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D미니멈으로 최소값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닫는 가로를 결합하는. 그러니까 D맥시멈, D미니멈을 이용한 문자열 결합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최근에는 좀 시험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 결과값들을 이용해서 문자열 결합, 그러니까 단순히 어퍼, 풀어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D맥시멈, D미니멈 이런 걸로 이용해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SUMIF S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인수가. 근데 얘는 대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50만원 이하인 대출 금액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SUMIF를 넣고 S를 선택하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SUM range. 그러니까 계산할 범위를 선택을 하세요. 대출 금액.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대출 금액 중에서 탭하시고 크거나 같다 3빵빵 30만원 이상 이고, 다시 한번 대출 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50만원 이하. 같거나 같다 5빵빵. 그러니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그 물결 if 함수를 이용하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내려오면 얘가 합계를 이렇게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제2에서 제26은 계산할 범위야 하고 여기를 분석을 하셔야 돼. 여기는 계산할 범위야. 그 다음에 우회에 있는 여기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야. 범위가 두 개 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여기는 조건 1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범위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은 조건 2가 되겠죠. 이렇게 썸이프 S는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오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썸이프 S는 조건이 하나일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두 안대표. 작은 안대표. 조건이 하나일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안대표. 아니, 썸이프를 쓰라는 말이 없고, 썸이프 S를 쓰라 그랬다. 그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하나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버전업 되면서 썸이프 S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썸이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 똑같이 쓰는 거니까. 하나일 때도 써도 되고, 둘일 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함수를 이렇게 적어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왜 이 범위를 잡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0번씩 쓰고 10번씩 분석하고 10번을 작업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분석 작업 1 들어가 볼게요. 자, 분석 작업 1 딱 들어갔는데 정답에 부분합이 나와 있잖아요. 부분합은 뭐예요? 범위 잡고 정렬이 뭐지?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정렬을 오름차순 하세요. 그러면 표가 이렇게 깨끗이 돼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클릭. 선택 과목만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가서 여기 오른차순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문제를 읽으라 했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전국연합 학력평가표의 그림과 같이 선택 과목별 이게 뭐예요? 그룹화할 항목은 선택 과목이야 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의 최대값. 모든 과목이잖아요. 과목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부터 언어, 수리, 외국어, 선택 1, 선택 2, 선택 3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총점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하라 했죠.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엔 뭐라 했어요? 최소값. 근데 최대값, 처음엔 최대값을 하는데 합계를 해버렸네. 최대값을 넣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서 먼저 있던 부분합을 없애야겠네요. 그렇게 없애고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서 최소값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값 대치를 푸시고 확인. 그 다음에 C열을 좀 넓혀 주셔서 내용을 보기 좋게 만드시고 밑에 두 줄을 확인하라 했죠. 그럼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지 42, 98, 32, 88 그럼 맞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뭐 하고 넘어가라 했어요? 저장하시고 자, 분석 작업이 통합이네요. 자,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여서 전기수 또 난방 온수.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항목이 많잖아요. 여기도 항목이 뭐 5개, 여기는 4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네 가지만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직접 입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 수도, 난방, 온수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주어진 문제에서는 F15에서 H18 영역에 표시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함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첫행 첫열을 포함해서 표를 잡고 통합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통합에 들어가시고 평균 함수를 항상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항목이니까 표 1에 항목부터 범위 잡고 추가, 표 2도 항목부터 범위 잡고 추가, 표 3도 항목부터 범위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 열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통합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좀 다 푸셔야 되고, 최근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피벗 테이블이 부분합처럼 정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시가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위치 바꾸는 거, 위치 바꾸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매크로도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매크로. 자, 원본을 복사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 숙달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원본을 복사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 계산이네요. 그리고 평균 계산하는 데가 이 두 칸이네요. 범위 잡고, 요런 썸하고 에버러지스라는 그냥 자동 합계나 자동 평균을 쓰셔야 돼요. 이게 편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기록 중지하시고. 자, 두 번째 매크로 들어갈게요. 또 A를 갖다 놓고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지정이네요. 하시고,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A4부터 E4까지 제목행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굵게. 채우기색 파랑. 여기가 채우기색이 파랑이고요.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랬어요. 흰색. 흰색, 여기서도 여러분이 함정이 뭐라 했어요? 흰색 배경 1. 그러니까 흰색은 넣는데 배경 1을 못 찾는다 그러는데, 흰색의 정확한 명칭이 흰색 배경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색에 들어가서 여기 흰색에 갖다 놓으면 밑에 명칭이 떠요. 흰색 배경 1이라고.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도형을 G4부터 H7까지 그리라 했어요. 뭘 그립니까? 해. 그러면 삽입의 도형에 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웃는 얼굴, 스마일, 번개, 옆에 해와 달이 있어요. 해를 선택해 주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제일 크기에 맞춰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함정이 이거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 평균 계산이 아니에요. 평균으로 입력하라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는데 평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글씨를 먼저 쓰지 말라 그랬어요. 매크로 지정을 하고 글씨를 쓰라 그랬어요. 왜냐면 가끔 매크로 글씨를 먼저 쓰고 매크로 지정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안에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는 매크로 지정이 안 들어가요. 도형을 잡고 하셔야 돼요. 도형. 그래서 문제에서는 입력하고 연결하세요 그랬는데 항상 연결을 한 다음에 글씨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트죠. 하트를 어디에 했습니까? G9부터 H12. 범위를 미리 확인하시고 삽입의 도형에 하트를 선택을 하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항상 지정을 먼저 하세요. 매크로 지정을 하시고
서식 지정을 하신 다음에 글씨를 서식.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은 4글자인데, 매크로 이름은 4글자인데, 글씨는 2글자라는 거. 그리고 검토를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평균에 떨어지죠. 딜리트 평균이에요. 딜리트 평균. 그럼 값이 나오죠. 서식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서식을 해제해야 돼요. 굵게 풀고 채우기 없음 들어가시고 글자색을 검정으로 놓아줘야지 원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식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본을 갖다 놓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평균 딜리트 평균, 서식 딜리트 서식. 글씨가 복구가 안 돼요. 되돌아가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산 작업은 삭제 후 매크로 해보고 서식 작업은 해제 후 매크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자꾸 실수를 해갖고 이거를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런 방법만 알고 계시고 매크로는 무조건 복사본 만들어 놓고 하세요. 그래야지 원본이 망가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차트가 없고 내가 범위를 지정해서 만들어가는 문제도 나와요. 보험 계약자 별 책임보험과 자기 차량 대물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제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이 안 되네요.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에 들어가서 여기 세로막대에 누적 세로막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적 세로막대가 나왔어요. 이렇게 범위를 내가 직접 선택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에서 Alt 키를 왜 사용했어요? 쉘 크기에 맞춰서 그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도 이동할 때도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얘가 쉘에 맞춰서 딱딱 이동이 돼요. 그래서 A14에 먼저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G열까지 올리시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쉘 크기에 딱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밑으로 내리는 것도 어디까지예요? 30. 그럼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30까지 이렇게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여기에 조금만 이렇게 작아도 여기가 30까지 뭐 G열 끝까지 안 왔잖아요. 그럼 이거 빵점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lt 키를 누르시고 차트를 이동하거나 차트의 크기를 키울 때도 Alt 키를 누르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차트의 제목을 누르네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라는데 글꼴이 먼저 나와 있죠. 글씨를 나중에 쓰세요. 궁서체 탭하시고 14 하시고 굵게 이걸 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쓰면 돼요.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 하고 엔터. 세로 갑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그러면 축 제목을 선택하면 가로 세로가 다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서브 메뉴에 가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을 넣고 얘가 가로로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축 제목 서식의 크기 비 속성에서 텍스트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단위 1000원. 단위 콜론 1000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주 단위를 200으로. 그러면 여기 갑축이죠. 갑이. 그래서 갑축을 클릭하면 축서식 맨 끝에 축 옵션에서 작업하는 거죠. 주 단위가 100이 아니라 200으로 하라는 거죠.
범례는 위쪽. 그럼 여기서 범례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범례 위쪽이 나오죠. 차트 영역. 그럼 차트 영역을 클릭해야죠. 그리고 채우기 및 테두리에 맨 밑에 둥근 모서리 같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대인, 대물, 계열만, 대물, 대열, 계열만, 요소가 아니라 요 회색에 다 값을 넣는 거예요. 더하기 들어가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 넣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면서 시작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자, 기본 작업 3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시험 보신 분이 이제 또 얘기가 전해드린 얘기가 뭐냐면, 시험 보러 갔더니 기본 작업 3이 없대요. 기본 작업 1, 입력, 기본 작업 2가 있어요. 근데 바로 계산 작업으로 넘어왔어요. 기본 작업 3이 없어요. 어디에 가 있냐면, 기본 작업 2에 셀 서식의 모양을 내고 여기에서 기본 작업 3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보신 분이 그 감독관을 불러서 항의를 했대요. 기본 작업 3이 없다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쓱 쳐다보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보면 3번에 보면 기본 작업 3 시트에 대하여 이렇게 시트 명칭이 붙잖아요. 시험지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아무튼 A4에서 F12 여기도 보면 요 밑에 병합된 부분은 지금 범위 잡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부 서식 사용할 때 A4에서 F12에 대해서 구분이 수익이면서 총교역이 200 이상인 행 전체 수식에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되겠구나. 엔드 연산 쓰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건 1과 조건 2를 처리하시란 말이에요. 조건 1이 뭐예요? 구분이 수입. 그러면 는 따옴표 수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소는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 달러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F4번 키를 3번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달러를 쓰시는 것도 편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관련된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뭐 하라고요? AND로 묶어서 모두 만족하는 경우잖아요. 조건 1은 해놨어요. 밑으로 내려서 조건 2가 뭐예요? 총 교역액이 얼마 이상 끊어갔다 2만. 그러면 또 수식의 문자가 수식의 주소가 들어갔으니까는 달러를 앞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요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작업을 하는 게 좀 힘드실 때는 풀이해 보면 수식이 나왔잖아요. 그 수식을 여기다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식을 보면서 왜 수식을 이렇게 썼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품목부터 F12까지 범위 잡으시면, 이 수식을 완성하고 나면 조건부 서식 작업하는 건 그냥 붙이고 모양만 내면 되잖아요. 요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컨트롤 V. 그리고 서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권색, 표준색, 파랑. 파랑은 여기 오른쪽에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확인하시고, 확인으로 나오셔서 true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확인하셔야 되고, 서식이 적용되어야 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조건부 서식을 여러 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H열에 수식 작업한 거 지우시면 되겠죠. 자, 기본 작업 2를 보겠습니다. A1에서 G1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굴림체. 여러분 시험에도 이거 나온 거 보셨어요? 맑은 보딕? 시험에 글꼴 맑은 보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맑은 한 칸 안 찌면 빵점이에요. 똑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주어진 문제에서 글꼴 맑은 고딕을 글꼴로 적용해서 거기 맑은 한 칸 찐 고딕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맑은 고딕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붙여 써가지고. 네. 했는데 그렇게 어제 했어요 또? 네, 근데 또 그걸 맑은 곳이 그랬어요. 한 칸 안 띄고. 네. 지고 나갔어요. 네. 그럼 왜 틀렸는지 몰랐겠네요. 프로그램 오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한 거야. 70점 넘으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맑은 한 칸 띄고 고딕이에요. 예시는 다 들어가요. 예? 예시에 나오는 사람이 다 알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자, 굴림체. 탭. 하시고, 크기가 16.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밑줄. 자, 밑줄이 실선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실선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이구,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 얘는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대각선 눈에네요. 테두리, 다른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누르시고. 그 다음에 A16에서 B16. 여기가 C16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군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 테두리를 잘못 넣네요. 테두리를 B16이 아니라 C16에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넣고 A16의 합계는 한자로 바꾸세요. 근데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한자 사전에 봐서 한자로만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A4에서 A15 비품명으로 이름 정의하세요. 그래서 비품명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4에서 E15 예, 사용자 지정 제일서식 숫자 뒤에 년 추가. 자, 요것도 또 여러분 안 하던 거 한번 해볼까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숫자 뒤에 쓰라 그랬잖아요. 숫자의 크기나 형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제일 무난한 건 이거예요. G/, 표준에 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한 자리도 있고 숫자 두 자리도 있으니까 샵 0을 하셔도 되고 0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이건 특별한 지시가 없잖아요. 뭐 몇 글자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G/ 표준에다가 0을 넣는 게 제일 무난해요. 정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샵년을 넣네요. 샵년. 그걸 써도 정답이고 0을 쓰셔도 되고 G/ 표준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숫자 두 자리로 표현하세요. 값이 없으면 그 자리를 표현하지 마세요. 값이 없으면 그 자리를 0으로 이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이게 고치하시면 G/ 표준으로 하시라고요. 0년 하셔도 돼. 0샵 아니 0삽은 안 되죠. 왜냐하면 0삽하면 이 앞에 숫자 한 자리가 들어와 있는 이 앞에 0이 찍힐 수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샵년이나 0년 그 숫자 한 자리로 그 두 자리는 알아서 넘어가잖아요. 자, 요 형태로 작업.